안녕하십니까, 블루버거 TV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이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대폭락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카톡방을 따로 운영하다가 이제 그거는 다 안 하고 딸로 텔레그램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얼굴을 나타내면서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참 정보의 어떤 그런 편차감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뭐 3%, 환경 등등등 유튜버에 많죠. 그런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저는 절대로 높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거의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 자료도 다 있어요. 제 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에 다 남겨놨어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는 것도 다 알려드렸어요. 텔레그램에 있는 사람분들은 딱 7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다 알려드렸어요. 다. 그래서 저가 배집을 하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일어난 사태를 여러분들은 어차피 국민 대다수가 이번 장에서 주식에 물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이 엄청 났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그런지 작년 4월에 강의한 그 근거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영상에 영상 내용이에요. 하단에 제가 뭘 남길 거냐면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한 출처를 남길 거예요. 그거를 꼭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작년 3월 31일 날 제가 다 그냥 강의를 한 겁니다. CSIS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세계 3차 세대를 좀 벌어진다. 만약에 터지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왜 그런지 강의를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국에는 바이든의 첫째 아들은 죽었죠. 헌터 바이든은. 그 둘째 아들 조 바이든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커미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왜 이런 사태가 갑자기 터지는지. 그러면은 현재 전쟁이 터지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한 달 전쟁으로 끝납니다. 한 달 전쟁. 그러면 주가는 언제 오르냐?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시죠? 과거 사례를 보면 자, 한 달 전쟁이 터지면 우선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자, 대략 2014년에 이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터지는데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냐? 한 달 정도는 유가가 계속 올라요. 유가가. 그러다가 유가가 더 이상 못 오르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임계점에 도달하자 어떻게 되죠? 기술적으로 폭락하면서 이때와 정확하게 동일하게 기술적으로 폭락하면서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오냐? 휴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휴전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폭등하고. 자,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 유가는 한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임계점이 되면은 그때부터 유가가 갑자기 꺾일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때 매수 타임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꺾이는 시점을 어떻게 아실 수가 있냐? 이거는 결국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유가 WTI를 두고 RSI와 CCI 값이 완전 고점일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너무 무시가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비트코인을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가격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언제? 31,000. 비트코인이 31,000일 때 딱 보시면 피어 앤 그리드 수치값을 보면 10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알면 거의 15에서 10에 수렴하든지 이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우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여러분. 우선 현재 피어 앤 그리드를 딱 보시면 수치값이 뭐죠? 20이잖아요. 이게 11대 들어가시면 돼요. 11대. 왜 그러냐? 쭉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가장 저점이 8이었어요. 8. 가장 저점이 8이었어요. 여기 맥스 차트를 딱 해놓으면 가장 저점이 8이었습니다. 8. 이때도 수치값이 있기는 있는데 5도 있네요. 5. 하지만은 가장 여기 바닥선을 보면 11대 들어가면 아주 안전하다는 겁니다. 11대 들어가서 물리어도 상관이 없다. 왜? 바로 반등 치니까. 아시겠죠? 11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매수 안 하신 분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 매수하시든지 그런 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주가가 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냐? 글로벌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 자료들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무료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강의 안 해요. 우선은 10년 2년물 차트값을 보여드릴게요. 10년 2년물 차트값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이 뭐죠? 검은색이 원먼스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이죠. 한 달인데 뭐죠? 왜 한 달인데 뭐죠? 여기 보면 3년 2년 스프레드 지수값이 3년 2년 스프레드 지수값. 그리고 요 빨간색은 뭐죠? 10년 2년 스프레드 지수값. 3년 2년 스프레드 지수값은 벌써 음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얼마 안 지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10년 2년 스프레드 지수값도 음영으로 접어든다. 음영으로. 이것도 다 강의했었죠. 예전에. 음영으로 접어들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버블은 터진다. 버블. 자, 지금은 뭐죠? 그러면 아직 음영은 아닙니다. 음영은 아니기 때문에 뭐죠? 조정이다. 조정. 엄청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버블이 터지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조만간에 석유 가격과 금 가격이 갑자기 기술적으로 폭락하는 그 구간이 옵니다. 그 구간이 오면 그때부터 주식은 오릅니다. 전쟁이 터지건 말건 그때부터 주식은 오릅니다. 왜? 선반영이니까.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물리신 분은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매수를 안 하신 분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더 기다리시면 저점에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략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70년 평균값을 보시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2월 28일까지. 2월 28일까지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2월 28일. 이것도 제가 알려드려요. 매도 의견이 아닙니다. 70년 평균값이 그렇더라. 저는 수치값도 다 가지고 있어요. 70년 평균값으로 봤을 때 2월 28일이 바닥이다. 그럼 언제 매도 타임이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아서 하시고. 알아도 못 알려드려요. 자, 그리고 지금 러셀 지수, 러셀 관련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러셀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여러분? 대략 1600선까지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87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방에 1600까지는 안 와요. 러셀 지수가. 결국에는 우하향하는데 하락세기형으로 우하향을 하면서 결국에는 바닥은 1600이고 단기 바닥은 1870선이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니콜라 이제 실적 발표가 되죠. 니콜라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테슬라와 니콜라 가장 투자를 많이 하죠. 테크 중에. 니콜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옵션 차트나 아니면 그런 정보를 일반 사람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자, 이래요. 옵션 분석을 해보면, 옵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확률값입니다. 확률값. 100% 맞지도 않아요. 그때 달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페이버리 25일 기준으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파란색 다 박살이 났죠? 오를 확률값보다 내린다. 자, 풋옵션이 녹색 바탕이 나죠? 그러면 내리긴 내리는데 바닥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닥이 얼마냐? 볼륨값을 보시면 대략 6.5에 수렴되어 있습니다. 6.5. 그러면 페이버리 25일 되면은
6.5, 6.5에서 대략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 구간이 거의 70% 가격이라는 거예요. 70% 확률값으로 빼버리 25일, 즉 지금 20일이잖아요. 22일이니까 정확하게 3일 뒤, 이틀이나 3일 뒤에 가격은 6.5에서 7.5 가격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수렴. 그리고 실적이 예를 들어 잘 나오면, 정말 잘 나오면 한 9달러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달러에도 134 볼륨값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국제적인 어떤 큰 흐름이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확률값을 거의 낮습니다. 10달러 갈 확률값은 채 2%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바닥이 얼마냐? 니콜라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5.5달러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5.5달러가 올면 아주 굿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굿. 근데 5.5달러가 올 확률은 채 5%도 안 돼요. 단기적으로 그래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그래도 니콜라 정말 사고 싶어 죽겠다. 그러면 전저점 대략 6.5달러죠. 이 6.5달러가 올 때 진입을 하시면 훌륭하다. 물려도 안 아프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찾기는 힘들고 구두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 23년까지 러셀 지수 중 5%만이 성장 30% 이상을 한다는 겁니다. 5% 회사만이 성장 32% 이상 한다. 러셀 3000을 기준으로. 그러면 사무실 150개의 회사만이 성장률 30% 이상을 하고 나머지는 꼬라박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러셀에 포함되는 그 회사들이 과연 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 150개 속에 속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니콜라는 속할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셀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벤처기업이 많습니다. 벤처기업. 스펙 관련주도 많고, 맞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자본금이 부족하다. 자본금이. 즉 매출은 많은데 결국 EPS는 어떻게 돼? 꼬라박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서. 물건 팔아서 은행 이자 주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낮아지더라.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더라.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러셀 주식의 가장 큰 단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러셀 관련 그 회사의 첫 번째는 뭐냐? 현금 자본이에요. 현금 자본. 그나마 리비안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성이 그나마 좋아요. 그나마. 아마존 등등등등 투자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연기금 그쪽에서도 자금이 들어와 있죠. 리비안은. 근데 니콜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죠? 큰 포인트는 제가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공포에 대다수 분들이 떨고 있겠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추매 타임이죠. 추매 타임. 그렇다고 지금 추매하시면 큰일 난다. 언제 추매하는지도 방금 제가 짚어드렸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저에게 대한 어떤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욕만 달지 마세요. 욕만. 감사합니다.